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날 영어학교의 술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소문자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쓰기에 비해서 소문자 쓰기를 좀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보다 좀 더 많이 쓰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알파벳 A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자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써볼게요. 두 칸에 걸쳐서 좀 크게 써볼까요? 자, A 이렇게 뾰족하게 두 선을 그어준 다음에 이 두 선을 연결했었죠. 소문자 A는요, 대문자 A의 반 정도 크기입니다. 먼저 타원형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꼬리를 빼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써볼까요? 자, 잘 보세요. 약간 비스듬한 타원형을 그리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꼬리를 꼭 빼주셔야 돼요. 요렇게. 자, 이제부터 노트에다가 함께 써주세요. 자, 타원형을 그려요. 그리고 꼬리를 내립니다. 또 쓸까요? 세 번 더 써볼게요. 타원형을 그려요. 그리고 꼬리를 내립니다. 저는 이렇게 끝을 꼬부려서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난 좀 더 담백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내리셔도 괜찮아요. 요렇게요. 타원형 그리고 뿅! 쭉 내리시는 거죠. 타원형 그리고 쭉. 근데 보기 좀 예쁜 거는 살짝 꼬부리는 게 더 예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둘 다 괜찮아요. 자, 꼬부려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타원형을 그리고 꼬리를 살짝 말면서 내려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알파벳 B를 써볼 차례입니다. 대문자 먼저 써볼게요. 역시 두 칸에 걸쳐서 써볼까요? 선을 긋고 볼록 볼록 요렇게 대문자 B를 썼었죠. 자, 이제 그럼 소문자 B 써볼게요. 소문자 B는요, 먼저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굴리면서 요렇게 볼록하게 써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자로 내려가요, 먼저. 그 상태에서 바로 위로 굴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저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일자로 내리고 그 다음에 굴리면서 올라옵니다. 일자로 내려요. 그 다음에 굴리면서 올라옵니다. 잘 쓰고 계신가요? 저희 두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일자로 내리고 그 상태에서 위로 굴리면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일자로 내린 다음에 굴리면서 올라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알파벳 C를 써보도록 할게요. C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대문자랑 소문자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크기만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대문자 C 써볼게요. 오른쪽이 빵 뚫린 상태로 이렇게 굴리면서 선을 그어줍니다. 소문자 C는요, A랑 마찬가지로 반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에 걸쳐서 써볼게요. 모양 똑같아요. 굴려주세요. 오른쪽이 빵 뚫린 상태로. 쉬우니까 두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굴리면서 오른쪽은 뚫어주세요. 오른쪽 뚫린 상태로 굴려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알파벳을 볼게요. 네 번째 알파벳은 D입니다. 대문자는 일자로 긋고 볼록 이렇게 썼었죠. 소문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일단 요 아래 칸 있는 쪽에서 동그랗게 굴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살짝 꼬리를 빼줘요. 조금 어렵죠? 자, 한 번 더 천천히 써드릴게요. 밑에서 굴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펜을 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와서 꼬리를 살짝 빼줘요. 자,
자, 이제 한번 저희 같이 4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에다 적어주세요. 굴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꼬리. 굴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꼬리. 또 한 번 더. 굴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꼬리를 빼주세요. 또 한 번 더. 굴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꼬리를 뺍니다.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아래쪽에서 굴려주고 그 상태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꼬리를 살짝 빼줍니다. 다음 알파벳은 E입니다. 대문자 E는 꼭 한글의 티귿 비슷하게 생겼죠. 다만 좀 폭이 좁은 티귿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문자 E는요, 역시 반 정도의 크기예요. 한 칸에 맞춰서 써볼게요. 먼저 옆으로 선을 긋다가 동그리면서 올려줘요. 그 다음에 굴리면서 이렇게 꼭 옆으로 선을 긋다가 C를 그리듯이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옆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다가 굴려요. C처럼 이렇게 같이 써볼까요? 3번 써볼게요. 가다가 굴려서 내려옵니다. 가다가 굴려서 내려와요. 옆으로 선을 긋고 굴리면서 C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옆으로 가다가 굴리면서 이렇게. 오케이, 자, 6번째 알파벳 써보도록 할게요. 다음 알파벳은 F입니다. F는요,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죠. 대문자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소문자는 곡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굴리면서 가요. 자, 굴리면서 아래로 그리고 선을 그어주세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위로 굴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다음에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3번 같이 써볼까요? 굴리면서 내려갔다가 선, 굴리면서 꼬부랑, 선. 다시 위쪽이 꼬부랑하게 이렇게 굴려주세요. 내려갔다가 선을 그어줍니다. 7번째 알파벳은 G입니다. 먼저 대문자는 이렇게 C처럼 그어주고 2개의 선을 이렇게 그어줬었죠. 소문자는요, 대문자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먼저 요 반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요. 동그랗게 굴리면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꼬부랑 요렇게 씁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굴려요. 그 다음에 올라갔죠. 그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옆으로 꼬부랑. 자, 그럼 저희 4번 같이 써볼게요. 굴려줍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빼서 왼쪽으로 꼬부랑. 굴려주고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꼬부랑. 굴려줬죠. 올라갔어요. 내려갔다가 꼬부랑. 한 번 더 써볼게요. 굴려주다가 내려가요. 그리고 옆으로 꼬부랑. 자, 이제 8번째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알파벳은 H입니다. 선을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어서 대문자 H를 써주실 수 있고요. 소문자 H는요. 곡선이 들어가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위에서 아래로 먼저 일자를 그려줘요. 그 상태에서 펜을 떼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글리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일자로 내려갔다가 동글리면서 이렇게 같이 써볼까요? 3번 써볼게요. 내려갔다가 동그리면서 올라옵니다. 내려갔다가 동그리면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쭉 내려가요. 그
그 다음에 동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일자로 내려갔다가 동그리면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9번째 알파벳을 쓸 차례입니다. 9번째 알파벳은 I입니다. 대문자는요, 요렇게 가로로 선을 긋고 밑에 그리고 또 아래를 막아주면 되는데요. 소문자 I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일자를 딱 그어주고요. 위에다가 점을 똥 찍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2번 더 같이 따라 써볼까요? 일자를 그리고 위에 점을 땅, 일자 그리고 위에 점을 콕. 자, 한 번 더. 일자로 내려갔다가 위에 점을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째 알파벳 쓸 차례네요. 다음 알파벳은 J입니다. J는 이렇게 옆으로 선을 긋고 우산 손잡이처럼 왼쪽으로 꼬부랑 이렇게 생겼었죠? 소문자 J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위에가 가로선이 아니라 점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J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써주시면 돼요. 지금 J를 2칸에 걸쳐서 썼는데요. 자, 반 정도 지점이 이제 요 정도이죠. 자, 이 반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꼬부랑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꼬부랑 그리고 점을 딱 3번 더 같이 써볼게요. 꼬부랑 점, 꼬부랑 점, 아래쪽으로 꼬부랑 점. 오케이, 다음 11번째 알파벳입니다. 11번째 알파벳은 K입니다. K는요, 선을 긋고 중간 정도 지점까지 사선을 긋고 또 반대로 이렇게 대문자를 써줬었는데요. 소문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이 사선 2개가 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요 반 정도 지점 있죠. 여기다가 조그맣게 사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요. 대문자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딱 반 정도 지점까지 꽉 채워서 사선을 그려줬잖아요. 근데 소문자는 이렇게 아래쪽에 짧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4번 정도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선을 긋고 사선을 조그맣게 이렇게 다시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사선을 짧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한 칸 정도 이렇게 맞춰서 써주세요. 자, 선을 그어요. 그리고 짧게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선을 긋고 짧게 사선을 2번 그어주세요. 12번째 알파벳은 L입니다. L은요, 대문자도 소문자도 굉장히 쉬워요. 대문자는 폭이 좀 좁은 니은처럼 생겼죠? 소문자는요, 그냥 일자만 그려주시면 돼요. 더 쉽죠? 자, 이렇게 일자 2번만 더 써볼까요? 소문자 L은 이렇게 일자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13번째 알파벳은요, M입니다. 대문자 M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죠? 뾰족뾰족. 소문자는요, 더 부드럽게 생겼어요. 일단 크기는 반 정도 크기입니다. 한 칸에 걸쳐서 써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뾰족하게가 아니라 굴리면서 한 번, 2번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더 순하게 생겼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굴리면서 요렇게 같이 써볼까요? 내려갔다가 굴리면서 내려갔다가 굴려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2번을 이렇게 굴려줍니다. 딱 한 번 더 써볼게요. 내려갔다가요. 2번 굴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째 알파벳 N을 써볼 차례입니다. N도 역시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근데 얘도 소문자는 둥그렇게 좀 순하게 생겼거든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까 M 썼던 것처럼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M은 2번 굴렸잖아요. N은 한 번만 굴려줍니다. 내려갔다가 굴려요. 내려갔다가 굴려줍니다. 2번 더 같이 써볼게요. 내려갔다가 굴려줍니다. 내려갔다가 굴려주세요. 자, 이제 15번째 알파벳 써보겠습니다. 15번째 알파벳은 O인데요. O도 굉장히 쉬워요. 대문자, 소문자 모양이 같습니다. O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되죠. 소문자 O도요. 이렇게 크기만 반으로 줄여서 조그만 동그라미를 써주시면 됩니다. 2번만 더 써볼게요.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요렇게요. 자, 이제 16번째 알파벳을 쓸 차례입니다. 16번째 알파벳은 P입니다. 대문자, 선을 긋고 요렇게 반원을 위에 볼록하게 그려줬었죠. 소문자도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좀 아래쪽으로 그려주세요. 지금 이 반 지점 있죠? 이 반 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자, 반 지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만 더 써볼까요? 내리고 볼록, 내리고 볼록. 이제 17번째 알파벳 써보도록 할게요. 17번째 알파벳은 Q입니다. Q는요, 대문자는 이 O에다가 짝대기를 그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소문자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 재밌는 것은 바로 앞에 썼던 P랑 반대로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자, 잘 봐주세요. 먼저 2분의 1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굴려서 내려갔다가 쭉 그어주시면 돼요. P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자, 다시 굴려서 올라갔다가 쭉 같이 3번 더 써볼게요. 굴려서 다시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굴려서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한 번 더 굴려요. 올라갔죠? 그 상태에서 펜을 떼지 않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음 18번째 알파벳을 써볼 차례입니다. 18번째 알파벳은 R입니다. 자, 대문자 써볼게요. 요렇게 생겼었죠? 소문자 R은요, 크기가 반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뿅 휘어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왔다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세요. 같이 좀 써볼게요.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깊이 휘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오른쪽으로 휠 때는요. 너무 아래쪽에서 이렇게 휘시면 안 되고요. 이러면 H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휘어주세요. 한 번 더 써볼까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더 깊게 휘어줍니다. 오케이, 다음 19번째 알파벳 써보도록 할게요. 19번째 알파벳은 S입니다. S는 곡선이 가장 많은 알파벳이었죠. 소문자도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미니 버전으로 반 크기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요. 2번만 더 써볼까요? 곡선을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곡선. 곡선 그리고 내려왔다가 또 곡선. 한 번 더. 곡선으로 올라갔다가
또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왔다가 또 곡선을 그리면서 끝을 올려줍니다. 20번째 알파벳 쓸 차례이네요. 20번째 알파벳은 T입니다. 대문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가로선 긋고 아래로 쭉. T는요. 살짝 둥글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니은 그리듯이 꺾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굴리듯이 오른쪽으로 갖고 가로선. 굴리듯이 오른쪽으로 빼주고 가로선.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내리고 가로선을 그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는 버전으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선.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선. 두 번 더. 오른쪽으로 굴리면서 꺾어주고 선. 한 번 더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굴리면서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선을 그어주세요. 자, 21번째 알파벳 보겠습니다. 21번째 알파벳은 U인데요. 대문자 U는 이렇게 아래쪽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생겼었죠. 소문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먼저 크기는 반 크기입니다. 자, 똑같이 U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꼬리만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U랑 똑같은데 올라갔다가 꼬리만 살짝 이렇게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이 써볼게요. 올라갔다가 꼬리 뿅, 올라갔다가 꼬리만 살짝, 올라갔다가 꼬리만 살짝. 자, 이제 22번째 알파벳을 보도록 할게요. 22번째 알파벳은 V입니다. V는요, U랑 다르게 끝이 뾰족하게 생겼죠. 소문자도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만 2분의 1 크기로 작게 뾰족, 뾰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쉬우니까 2번만 따라해 보실게요. 자, 노트에 써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자, 이제 23번째 알파벳 보겠습니다. 23번째 알파벳은 W인데요. W는 이 V를 2번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소문자도요. 크기만 작게 이렇게 작게 써주시면 돼요. 같이 써볼까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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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한 번 더. 뾰족, 뾰족. 자, 이제 3개가 남았네요. 24번째 알파벳은요. X입니다. X는 너무 쉽죠? OX 할 때 그 X예요. 이렇게 선을 2개를 크로스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도 똑같아요. 크기만 반 크기로 작게 써주시면 돼요. 2번만 써볼까요? 이렇게 X. 25번째 알파벳은 Y입니다. Y는 꼭 2 팔을 벌린 것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죠. 대문자 요렇게요. 2 팔을 벌리고 아래 선. 소문자도 대문자랑 꽤 비슷하게 생겼어요. 먼저 자, 요 2분의 1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왼쪽 선을 사선으로 그어주시고요. 오른쪽을 옆으로 이렇게 삐져서 써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을 그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선을요. 비스듬하게 이렇게요. 3번 같이 써볼까요? 자, 먼저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비스듬하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비스듬하게. 마지막 Z를 쓸 차례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Z라고 하는데요. 지그, 제그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소문자는 크기만 작게 반 정도 사이즈로 써주시면 됩니다. 미니로 지그, 제그.
두 번 더 써볼까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사선으로 내려왔다가 또 오른쪽으로 요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 갔다가 사선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자, 저희 이렇게 26개의 알파벳을 모두 써봤는데요. 이제는 한 번씩 소문자를 쭈르륵 써보면서 복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어떻게 썼었죠? 타원형으로 비스듬하게 그려주고 꼬리를 뿅 이렇게 빼주시면 됐었죠. B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상태로 올려서 동그랗게. C는 대문자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오른쪽이 빵 뚫린 상태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D가 좀 어려웠는데요. D는 아래쪽에서 굴려서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바로 내리면서 꼬리를 살짝 빼주시면 됐었죠? 다음은 E이죠. E는 어떻게 생겼나요? 오른쪽으로 선을 긋다가 C를 그리듯이 굴리면서 요렇게. 다음 글자는 뭐죠? F이죠. F는 위를 굴리면서 내려갔다가 선을 위에 딱 가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G인데요. G는 굴려줬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랑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다음 H 써볼까요? H는 일자로 내려갔다가 굴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주죠. 다음 I 써보도록 할까요? I는 선을 먼저 일자로 긋고 위에 점을 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됐었죠. J도 비슷하죠? 다른 부분은 이렇게 꼬랑지를 꼬부려서 왼쪽으로 빼준다는 점. 하지만 위에 점을 찍는 것은 I와 똑같았죠. 이제 K를 볼 차례인데요. K는 대문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만 이 선이 좀 더 짧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일자로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대문자랑. 근데 이 선을 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 반쯤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작게 그어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자, 선을 긋고 이 사선을 이렇게 밑에 쪽에 짧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L인데요. L은 굉장히 쉽죠. 그냥 일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M을 쓸 차례이죠. M, 대문자 M과 다르게 소문자 M은 곡선으로 생겼죠. 내려갔다가 굴리면서 두 번을 써줍니다. N은 M을 반만 쓴 것처럼 생겼죠. 내려갔다가 한 번만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죠. O는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P 대문자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아래쪽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Q는 꼭 P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었죠. 먼저 위에 머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상태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R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휘어주시면 되죠. S 대문자랑 똑같은데 좀 작게 반 크기로 구불구불. 다음 T이죠. T는 아래쪽으로 내리다가 굴려서 오른쪽으로 뻗어주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줍니다. 혹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U 쓸 차례네요. U
대문자 U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랑지만 살짝 빼주시면 소문자 U가 되죠. 그리고 V 한번 써볼까요? V는 이렇게 뾰족하게, W는 꼭 V를 2번 쓴 것처럼 뾰족뾰족, 그리고 X, 대문자보다 작은 버전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Y인데요. Y는 왼쪽에 선을 긋고 오른쪽을 옆으로 이렇게 삐지면서 써주시면 되죠. 마지막 Z인데요. Z는, 아이고 칸이 좁으니까 아래 써보도록 할까요? 자, Z는 지그재그로 생겼는데 대문자랑 모양은 똑같아요. 다만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부터 Z까지의 소문자를 눈으로 한번 쭉 봐주시고요. 보시면서 특히 헷갈리는 소문자를 눈여겨보면서 쓰기를 좀 더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쓰기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단어를 읽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단어를 읽는 법을 배우면서 또한 다양한 단어의 뜻을 착착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도 꼭 와주세요. 또 봬요. 바이바이.